안녕하세요. 이병주의 개추 공통수학 2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에 대해서 다룰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공통수학 2에서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 변수만 다루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볼 겁니다. 당연히 양수 조건이 있어야 되고요. 왜 하필 얘냐? 이제 유리함수나 무리함수 혹은 뭐 1대1 함수 같은 경우도 한번 찍어볼까 했는데, 이제 유리함수와 무리함수는 사실 어떤 그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걔를 활용해 나가는 측면이 좀 많아서 이 단기간에 다루긴 좀 어려울 거라 생각을 했고, 물론 개념 강의에서는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만약에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가 시험에 나온다고 쳤을 때는 엄청 어렵게 나오거나 아니면 한 문제 정도 쉽게 나올 거거든요. 근데 결국 100점을 노리는 학생들은 어떤 유형이든지 간에 다 풀 수 있어야 되고, 100점이 아니더라도 난 이 문제만큼은 좀 풀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이제 아마 이 소재가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산술기하평균이라고 불리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개추라는 강의는 기본적으로 실전 개념 강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험이 끝나고 나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시험이 한 12월 한 셋째 주에는 다 끝나더라고요. 이제 이 영상을 찍는 게 지금 12월 7일인데 다음 주에 끝나는 학교들도 많고, 물론 12월 7일 12시입니다. 오전 12시. 네, 아무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거가 끝난 이후에는 개념 강의로 들어갈 것 같아요. 자, 사담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 뭔지부터 좀 들어가 봅시다. 산술평균이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인데요. 예를 들어서 점수가 80점이랑 90점이 있다. 그럼 둘이 더하면 170점이죠. 2로 나누면 85점이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루는 평균들은 다 이런 산술평균을 사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산술평균은 기본적으로 더하기에 대한 평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이 더하기 말고 곱하기도 있죠. 그래서 곱하기에 대한 평균이 기하평균이다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마침 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가지죠? 그쵸? 산술평균이 무조건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무조건이라 했죠? 절대적이죠. 그래서 이런 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성립하는 게 절대부등식이고, 절대부등식의 유형은 총 3개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절대값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것도 항상 성립하니까 절대부등식인데, 요런 일반적인 절대값 아니면은 실수의 제곱에 대한 부등식, 이게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는 산술기하평균. 세 번째 뭐죠? 코시슈바르츠인데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과서에는 거의 안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코시슈바르츠는 다룰까 하다가 그냥 안 다루기로 했고, 산술기하평균은 그나마 좀 유형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루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산술평균은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으니까 익숙하실 텐데, 기하평균이 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도형으로 먼저 소개를 좀 드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한 변의 길이가 A인 어떤 정사각형이 있다고 치고, 두 번째로 한 변의 길이가 B인 어떤 정사각형이 있다 쳐봅시다. 그럼 넓이가 각각 B제곱이랑 A제곱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만약에 이 사이에 평균이 될 만한 이 정사각형은 뭐가 되냐라고 했을 때 기하평균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은 이렇게 살짝 그려가지고, 그러면 여기가 AB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둘을 곱한 다음에 루트 씌운 거죠. 그러면은 요 한 변의 길이가 루트 AB가 되니까 글씨가 너무 작죠? 루트 AB입니다. 그래서 루트 AB가 바로 뭐다? A랑 B의 기하평균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예시를 하나만 잠깐 들어드리면은 A가 만약에 2다, 다음에 B가 만약에 3이다. 그럼 넓이가 4, 9겠죠? 가운데 있는 거는 넓이가 6이 될 것이고 얘는 루트 6이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에 대한 얘기 좀 해보려고 해요. 사실 저는 주식을 거의 안 해봤거든요. 이제 군대에 있을 때 해봤는데, 저는 군필자입니다, 참고로. 자, 그러면은 주식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장을 딱 켰을 때 이제 수익률이 있고 다음에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그때 만약에 이거 산술적 평균을 썼을 때 평균 수익률을 잘 낼 수 있냐, 이 생각을 한번 해볼 거예요. 주식에서 나오는 평균 수익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아마 안 해보신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미성년자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근데 물론 제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 미성년자가 아닌 분들도 좀 많은 걸로 통계에 뜨긴 하는데, 그래서 주식에서는 평균 수익률을 산술평균으로 쓰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해봅시다. 100만 원을 제가 만약에 어떤 회사에 넣었어요. 돈이 이제 막 넣은 거죠. 시드 100만 원 사. 이렇게 했는데 다음날에 딱 눈 딱 떠가지고 보니까 50만 원이야. 어떡해요? 뭐 어떡해요? 뭐 일단은 지켜봐야지. 존버해야지. 사실 전 주식을 많이 안 해봐서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이상한 데 들어간 거죠. 절반이 떨어졌으면. 주식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자, 그러면은 다음날에 또 눈 딱 뜨고 일어나 보니까 다행히 100만 원으로 복구를 했어요. 그러면은 나가든지 아니면 좀만 더 버텨보든지 해야겠죠. 아무튼 이런 상황이 있다 쳤을 때,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100만 원에서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이렇게 넘어갔을 때, 우리가 요 비율만 따졌을 때, 단순하게 비율만 따지는 겁니다. 얘는 곱하기 50%죠. 다음으로 이제 50만 원에서 100만 원 넘어갔을 때 단순하게 보면은 2배니까 곱하기 200%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 평균적으로 얼마나 내가 수익 혹은 이 손해를 봤냐라고 봤을 때 산술 평균을 써버린다면은 50% 더하기 200%니까 250%가 되죠. 2일이었으니까 나누기 2를 해주면 125%가 됩니다. 그러면은 요 산술 평균에 의해서는 나는 그럼 125만 원 있어야 되는데 왜 100만 원이지? 사기친 거 아니야?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산술 평균이 틀려서 그런 거겠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봅시다. 자, 산술 평균 살짝 지워버리고 그러면은 기하 평균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을 때 그럼 얘는 곱하기 2분의 1이고 얘는 곱하기 2니까 얘네 둘을 곱하면 루트를 씌워주면 어떻게 돼요? 곱하기 살짝 지울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루트 1이죠. 1. 그럼 100% 딱 맞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게 바로 기하 평균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영 과목이나 경제학과 과목에서는 이 재무관리 같은 강의를 배우는데 거기서 나오는 예시입니다. 그래서 퍼센트를 기반한 변화율을 따질 때에는 기본적으로 기하평균을 많이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하평균 어디다 쓰냐? 여기다 씁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가 좀 봐줘야 될 거. 그러면은 기하평균 뭔지 알겠어. 그리고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거 필요 없잖아. 그쵸? 사실은 실전 강의인데 이런 걸 알려주는 게 맞나 싶긴 하지만 그래도 기하평균을 단순하게 머리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해드렸고 그럼 다음으로 우리가 강의 교재안을 보겠습니다.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댓글에 PDF로 남겨드릴 거예요. 그래서 관계에서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에서 중요한 요소는 세 가지다. 그래서 양수조건, 부등식, 그리고 뒤에 뭐가 있죠? 드무성립조건이라는 게 나와 있죠? 드무성립조건. 드무성립조건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A랑 B랑 같으면 드무가 성립합니다. 당연한 거거든요, 사실은. 좀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예를 들어서 A랑 B가 똑같다고 쳐봅시다. 예를 들어서 뭐 10이라고 쳐볼까요? 10 똑같죠? 근데 만약에 제가 올백을 맞아요. 올백을 맞으면 평균이 무조건 몇 점이죠? 100점이죠. 이런 것처럼 만약 모든 별량이 다 똑같다면 그때는 당연히 평균이랑 별량이랑 똑같아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쳤을 때에도 산술평균은 그냥 2분의 20이니까 10이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루트 100이니까 그때로 10이 되죠. 그래서 모든 값이 같으면 당연히 평균이 똑같네. 이제 그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산술평균이 아니라 기하평균에도 성립을 하니까 이제 같을 때에는 당연히 그 값이 즉 평균이 되기 때문에 똑같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면은 이 산술기하평균에서 중요한 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양수조건. 얘는 왜냐? 힌트가 될 수 있어요. 이거 산술기하 써야 되는구나. 다음으로는 이 부등식. 요건 기본이죠. 다음으로 등호 성립이 언제 되는지.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문제를 통해서 좀 볼까요? 그래서 문제 1번이 있는데 문제 1번. 그래서 조그맣게 좀 써봅시다. 자, 해보면은 두 양수 A, B에 대해서 양수조건 나와있죠? 그래서 뭐라 나와있냐면 2A 더하기 몇 B가? 5B가 몇이죠? 20이죠? 그 다음에 뭘 구하래요? A, B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러면은 요 식을 그대로 또 넣어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해볼까요? 2분의 2A 더하기 5B. 이게 산술평균이고 기하평균은 루트 2A랑 5B 곱해주면 되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나와요? 10AB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거.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 값이 20이니까 그러면은 2분의 20이니까 이게 10으로 살짝 바꿀 수 있을 것이고 오른쪽은 루트 10과 양수니까 루트 AB로 쪼갤 수 있겠죠? 아하. 그러면은 이 루트 10을 넘겨주면 루트 10이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죠? 루트 10이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양변을? 글씨 못생겼네? 제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0이 AB보다 크거나 같다. AB의 최대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예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실전 활용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페이지인데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활용.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식을 세울 때에는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네. 그리고 요즘 구독자가 늘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네. 사실 저는 이제 학원 강사를 꿈꾸면서 이거를 찍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누가 볼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도 쇼츠도 그렇고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기분이 좋습니다. 네, 해볼까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 2번을 한번 보면 문제 2번 이제 두 양수 A, B에 대하여 A, B는 135다. 양수 조건 나와 있고 135도 이제 곱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3A 더하기 5B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막연하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게 A랑 B니까 A랑 B에 대해서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써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할 수도 있는데 그럼 안 돼요. 왜요? 그러면 A 더하기 B 나누기 2가 어떻게 돼요? 얘가 루트 AB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3A 더하기 5B인데 이렇게 하면은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술기하평균은 누구에 맞춰 써야 돼요?
더하기에 있는 개수로 맞춰 써야 되는구나 라는 걸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도 한번 문제 풀어서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A랑 B로 산술기하 평균을 쓰는 게 아니라 3A랑 5B로 산술기하 평균을 써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3A 더하기 5B 나누기 2가 있고 이렇게, 그쵸? 다음으로 루트 얘랑 얘랑 곱하면 15AB인데 결국 얘는 어떻게 돼요? 루트 15랑 AB가 분리가 되죠. 그래서 A, B는 앞에 개수가 뭐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무조건 분리가 됩니다, 어차피. 그래서 이 곱하기는 생각보다 다루기 쉬워요. 근데 더하기는 개수를 바꾸는 게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개수를 맞출 거면 웬만하면 더하기에 맞추자. 산술평균 쪽에 맞춰주자. 라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거는 한번 이제 뭐 2까지 넘겨주고 한번 써보면은 다시 좀 써봅시다. 자. 그래서 3A 더하기 5B. 이렇게 나오고 참고로 앞으로 이제 2를 넘겨서 바로 쓸 겁니다. 그럼 2분의 15 곱하기 135인데 135는 15 곱하기 9죠. 이거 쌤 숫자가 너무 깔끔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숫자를 이렇게 넣었으니까. 네, 그러면 요거는 15제곱 3의 제곱이니까 15 곱하기 3에서 그냥 45로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90이구나. 그럼 최소값이 몇인 거예요? 얘가 90이다.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개수를 맞출 때에는 요 더하기를 기준으로 맞춰줘야 된다. 이런 거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문제 3번도 한번 볼게요. 그래서 한편 산술기하 평균은 다양한 문제에서 변형이 될 수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전 문제를 같이 풀어보자라고 나와 있죠. 말이 좀 빠른가요? 네. 근데 또 막상 제가 영상을 보면 말이 그렇게 빠른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제가 말이 좀 빠른 편이긴 하거든요. 이것도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빠르다 싶으면은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반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피드백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3번을 볼 건데, 자, 보자. 보면은 이제 A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이거 왜 나왔지? 양수 조건이구나. 이런 거 파악 바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제 8A-1 더하기 이제 2A 더하기 2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죠. 이렇게 나와있죠. 근데 요거를 이제 무작정 그냥 산술기하를 써버리면 어떻게 돼버리냐면, 산술기하 한번 써볼까요? 써보면은 이제 뭐 2 이렇게 나와있고 둘이 곱해주면은 2A 더하기 2분의 8A-1 요런 식으로 나오죠.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이 3번 문제부터 계속 나올 건데, 이 식이랑 이 식이 곱해서 A가 날아가게끔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2A 더하기 2는 지금 계산을 살짝 해보면 얘가 2 곱하기 A 더하기 1이니까 얘도 A 더하기 1이 나오게끔 식을 변형시켜주면 돼요. 그 힌트는 어디서 얻나요? 여기서 얻으면 됩니다. 양수 조건. 자, 그럼 얘는 우리가 마이너스 1을 넘겨주면 A 더하기 1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A 더하기 1로 맞춰주라는 힌트를 간단하게 준 거예요. 그럼 얘도 8A 더하기 8이 되면 되겠죠. 해봅시다. 자, 그거 해보면은 바로 갑시다. 그래서 8A 더하기 8 더하기 2A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나와 있고,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뒤에다 몇을 빼주면 되겠죠? 9죠. 그래서 9를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구나. 그래서 얘가 지금 그러면은 몇이 되냐? 이제 요걸 좀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여기서 이 마이너스 9는 그냥 생각을 해주면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한 산술기하 평균만 잘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써볼게요. 밑에다가. 자, 얘가 어떻게 돼요? 2 곱해주고 루트 이렇게 둘이 어떻게 해요? 곱해주세요. 그러면은 2A 더하기 2랑 8A 더하기 8이니까 2분의 8이 돼서 그냥 몇이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4. 그럼 빨간색 부분이 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거기서 9를 빼주면 얘가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최소값이 바로 마이너스 5가 된다라고 구해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 생각을 해줘야 될 건, 양수 조건이 있구나. 산술기하 써야 되는데, 산술기하를 쓸 때 그냥 무작정 쓰는 것보다는 웬만하면 약분이 되게끔 식 변형을 해줘야 된다. 요걸 첫 번째로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괜찮으신가요? 지우면서 한 번 더 복습. 산술기하 평균에서 중요한 건 뭐죠? 1번 양수 조건, 2번 부등식, 3번 등호 성립 조건. 이 등호 성립 조건에 대한 문제가 바로 문제 4번입니다. 자, 문제 4번 바로 볼게요. 자, 문제 4번. 네, 검은색. 자, 잘 보이나요? 해봅시다. 그래서 이거 보세요. 자, A가 별의별 얘기 다 하는 거. 사실 지금이 새벽 12시 반이거든요. 이제 그래가지고 정신이 좀 나갔습니다. 쌤 왜 근데 이때 찍으시나요? 저도 대학생이라서 이제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시험 기간 전에 다 찍으려고 합니다. 학생분들도 시험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다 찍어놓고 업로드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밤에 그냥 찍고 있습니다. 내일 과외도 가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하지만 좋습니다. 전 즐겁거든요. 그래서 4A 더하기 A분의 1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다음으로 A 더하기 A분의 25. 근데 가르치는 게 왜 이렇게 재밌는지 언젠가 대치동에서 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걸 만족시키는 실수 K의 최대값을 구하죠 라고 나와 있죠.
그럼 막연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기서 최소를 구하고 여기서 최소를 구한 다음에 곱해줘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해볼까요? 일단은 이게 A가 양수 조건이 없으니까 안 되긴 하는데 그냥 무작정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얘랑 얘랑 산술기하평균을 써보면은 이제 얘네 둘이 곱하면 4니까 2 루트 4 해서 4가 나오죠. 최소값이. 얘도 마찬가지로 해보면은 얘랑 얘랑 곱하면은 25 루트 25니까 2 루트 25 해주면은 얘가 몇이 나와요? 10이 나오죠. 그럼 둘이 곱하면 40인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틀렸죠? 왜 틀렸을까요? 왜 틀렸을까요? 생각 한번 해봅시다. 왜 틀렸을까요? 자, 뭐 계산이 틀렸을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계산은 지금 안 틀린 것 같거든요. 그럼 왜지? 봐봐요. 얘를 만족시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4A랑 A랑 같아야 돼요. 그쵸? 그러면 4가 돼야 되니까 평균, 그러니까 합이 네, 지금 2를 곱했으니까 그럼 평균이 2인 거죠. 평균이 2인데 같으려면은 2여야 되죠. 그럼 얘가 2가 돼야 되니까 A가 2분의 1이라고 쳐봅시다. 그럼 A가 2분의 1일 때 성립을 하는데 얘는 오른쪽에 있는 애를 봐주면은 얘는 그러면은 10이 돼야 되니까 둘이 더해서 10 2 곱했으니까요. 그러면은 5 그럼 얘는 이제 A가 뭐가 돼야 돼요? 5가 돼야 돼요. 근데 4랑 10을 동시에 만족하려면 A가 2분의 1이면서 5가 동시에 돼야 된단 말이죠.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자, 그래서 A가 2분의 1이면서 A가 5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식은 양수 조건뿐만 아니라 그냥 바로 처리할 수 없는 식이 되는 거예요. 처리할 수 없습니다. 처리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식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와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식 정리를 선행을 해주셔야 제대로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틀렸다. 만약에 이렇게 알고 계셨다면은 왜 이런 오기념이 발생했냐? 등호 성립 조건을 제대로 안 쓰셔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을 잘 쓰셔야 되고, 이건 바로 계산해볼게요, 그러면 계산해야겠죠? 그러면 4A 곱하기 A 해줘서 4A 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따라오고 있죠? 다음은 A분의 1이랑 A 곱해가지고 1. 다음에 4A 곱하기 A분의 25 해주면 100이 나오죠? 맞죠? 다음에 더하기 A분의 1이랑 A분의 25 곱해주면 A제곱분의 25.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미 40을 건너뛰었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A를 하나로 통일시켜줘야 등호 성립 조건을 확실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A가 0보다 크다가 아니라 A가 0이 아니다 해도 상관이 없는 이유는 여기서 얘가 실수니까 양수죠. 얘도 실수니까 양수죠. 0은 아니니까. 그래서 절대부등식 첫 번째 유형에 대한 얘기도 간단하게 담고 있는 좋은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우리가 살짝 식을 변형이라기보다는 이 순서를 좀 바꿔보면 4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25 죄송합니다. 더하기 101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도 아까 문제처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얘만 봐주면 됩니다. 바로 해볼까요? 는 2 곱해주고 원래 2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넘어온 거죠. 얘를 곱하면 100이죠.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죠? 네, 그러면은 100이니까 얘가 20이죠. 그러면 이만큼이 2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러면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12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걔가 이제 K를 이렇게 엮여 있으니까 그럼 K가 최소값이 121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괜찮으신가요? 부동을 잘못 썼네. 죄송합니다. 어쩐지 이상하더라. 자, 이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네, 미친 지셨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K가 121이 최대값이다 라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쩐지 이상하더라. 그래서 121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잠을 너무 못 잤나봐요. 자, 그래서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사실 강사는 121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나왔던 40이랑은 전혀 다르죠. 그래서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면은 등호 성립 조건이 그만큼 중요하구나라는 거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바로 문제 5번으로 넘어갈게요. 네, 좋습니다. 요거는 이런 실수를 하다니.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 5번을 봤을 때 요거를 이제 제가 근데 웬만하면은 강의를 찍을 때 편집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편집을 하면은 결국에는 자꾸 편집에 신경 쓰게 되고 실수해도 괜찮지. 자꾸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한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게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나? 내가 그냥 전업 유튜버인가? 그런 편집을 더 제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뭐가 본업이지라고 했을 때 저는 강사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싶어서 변명이긴 하지만 일단은 그대로 냅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5번 x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나와 있고 당연히 이거 교재 있어요. 그래서 x에 대해서 이제 x 빼기 1 분의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5가 이렇게 나와 있다 라고 있고 얘가 어디서 최소값을 가진다? x는 a에서 최소값
m을 가진다 라고 나와있죠. 그렇구나. 그럼 뭘 생각해줘야 돼요? 쌤 유리함수 아니에요? 유리함수 아니에요. 왜냐면은 유리함수는 기본적으로 1차식분의 1차식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니 1차식분의 상수항. 근데 1차식분의 2차식이죠. 요거 유리함수 못 그립니다. 못 그려요. 쌤 전 그릴 수 있는데요. 그릴 수 있는 분들은 아마 미적분 2를 선행한 학생들일 거예요. 근데 얘는 못 그립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산수기하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힌트가 어디 있어요? 힌트 여기 있잖아요. 양수 조건이 있으면 힌트를 바로 얻어서 산수기한가? 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으신가요? 그러면은 얘는 x-1이 0보다 크다로 나와야 되니까 x- 여기 있죠. 얘도 x-1로 뽑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마침 보이는 게 뭐예요? 1 -2? 설마? 하면서 이제 x-1분의 얘는 x-1의 제곱 더하기 4 이렇게 쪼갤 수 있으니까 얘는 그러면은 앞에 있는 거는 이거 지울게요 그냥 x분의 1분의 x 다시 x-1분의 x-1의 제곱 그러면 싹 날려주면 x-1이 되고 더하기 x-1분의 서로 바뀌죠. 깔끔하게 바뀝니다. 깔끔하게. 그럼 얘는 못 써주시면 돼요. 산수기하 평균 써야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어려운 문제로 나오게 된다면은 얘네가 어떤 식으로 나올 수가 있냐면 이게 x-1로 깔끔하게 안 떨어지고 x-3 같은 걸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때는 방금 풀었던 문제 4번이랑 엮어서 문제 4번보다는 정확하게는 문제 3번이랑 좀 비슷하겠네요. 문제 3번이랑 엮어서 이제 식을 변형해 준 다음에 산수기하 써주시면 되겠죠. 좀 더 복잡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가 정답은 4. 그러면은 이제 일단 4가 되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거. 그럼 얘랑 갖다가 놓고 푸셔도 되는데 지금 얘랑 더한 게 4가 돼야 되는데 그때 얘네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4인데 똑같은 거 두 개 더해서 4라고 하면은 하나가 몇이겠어요? 2겠죠, 2. 그럼 x가 바로 3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 2차 방정식 풀지 말고 그냥 바로 가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x가 3일 때 최소값이 4다. 이렇게 해주면은 a가 3, m이 4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둘이 더해주면 되죠. 더해주면 7 이렇게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5번까지 해봤습니다. 그럼 6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거의 뭐 문제풀이의 그 뭐랄까 기계가 된 기분인데 전 좋습니다. 문제풀이 기계 저는 좋다 생각합니다. 수학 강사면은 사실 그런 것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제 6번은 유리함수가 있고 갑자기 왜 유리함수? 한번 봅시다. 그래서 유리함수. 그래서 아까도 방금 얘기했지만 일단은 유리함수랑 산수기하 평균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에는 이 분자에 있는 게 2차식이면 무조건 산수기하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양수 조건이 없을 때에는 산수기하 못 쓰니까 그때 바로 유리함수로 봐주시면 되는데 얘는 유리함수랑 산수기하랑 엮여있는 특이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웬만한 학교 교과서에서도 다 들어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 문제는 푸실 수 있으면 아주 베스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수 조건도 살짝 들어있죠. 이게 슬쩍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 위에 점 P에서 두 정근선에 내린 수선의 말을 각각 PQ라고 할 때 정근선 생각해 주셔야겠죠. 자, 이거 하실 수 있죠? 자, x-1이 있고 1분의 3이니까 더하기 3의 4, 5고 이거 0 되는 값 1이니까 넣어주면 6이죠. 왜 6이냐? 나머지 정리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유리함수의 정근선을 살짝 그려보면 얘가 y는 3이고 다음으로 뭐 빨간색 마저 그릴까요? x는 1 이렇게 나와있고 x가 1보다 커야 되니까 그럼 유리함수가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생깁니다. 여기만 그려져요. 그럼 p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겠죠. 여기 있겠죠? 그럼 p 좌표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p-1분의 6 더하기 3이라고 간단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자, 그럼 우리가 여기 생각할 거는 그러면은 수선의 말을 각각 내려야 되니까 내려보면은 뭐 여기를 한번 제가 뭐 q라고 넣어볼까요? q 다음에 여기를 제가 r이라고 놓겠습니다. 이렇게 요 그림이 나와줘야 돼요.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 그러면은 q의 좌표는 어떻게 쓸 수 있나? p랑 q는 내려올 때 좌우로 안 움직이고 위아래로만 움직였죠. 그래서 얘는 p, y좌표는 3이니까 3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이고 r도 마찬가지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r은 그러면은 여기는 점이니까 q는 여기죠? 그럼 얘는 x좌표가 1이고 y좌표가 얘랑 똑같겠죠? 그쵸? 그래서 r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은 1, p-1분의 6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분필해서 수업을 하면 좋을 텐데.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는 뭘 구해주면 돼요? PR이랑 PQ를 구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PQ를 보면 X좌표가 안 바뀌죠? 그러니까 Y좌표만 바뀌었으니까 PQ의 길이는 즉 P랑 Q 사이의 Y좌표의 차예요. 그럼 PQ부터 한번 살짝 생각을 해봤을 때, 그 PQ는 여기서 이거 빼주면 되니까 3이 싹 날아가죠. 그래서 얘는 P-1분의 6이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PR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얘는 지금 Y좌표가 똑같으니까 X좌표만 봐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P-1이 됩니다. 얘네들이 더한 거에 최소값을 구해달래요. 그쵸? 최소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보여요? 산수기하평균 보입니까? 그래서 p-1분의 6 더하기 p-1 이면은 2 곱해주고 루트 둘이 곱해주면 6 이렇게 나오겠죠. 2루트 6이 정답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괜찮으실까요? 괜찮나요? 이게 마지막 문제였는데 한 가지만 좀 더 보고 갑시다. 근데 우리가 결국에 이 모양만 볼 거지 이제 사실 정근선의 그 값은 상관이 없거든요. 제가 살짝 지워볼게요. 여러분의 기억을 지우고 여기 y축이라고 바꿔요. x축이라고 바꿔요. 그럼 정근선이 x축 y축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p분의 6으로 바뀌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 pq의 길이는 뭐가 되냐면 이제 x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니까 이때는 pq가 그냥 p분의 6이 되고, 마찬가지로 이 pr의 길이는 x축과 p 사이의 거리니까 이렇게 좀 평행이동을 한 케이스에서는 좀 작네요, 칸이. 얘는 그러면은 이제 p가 됩니다. 그럼 p분의 6이랑 p 사이의 산수기하평균이니까 좀 더 식이 깔끔해지겠죠. 그래서 이 평행이동은 언제든지 많이 쓰이니까 생각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유리함수가 만약에 산수기하평균에 나온다면은 결국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모양만 필요하니까 평행이동으로 정근선을 x축이랑 y축으로 옮겨주셔도 된다 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드리면서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살짝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왜냐하면 중간 너무 절기도 했고 자꾸 딴소리도 했고 사담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수업할 때. 왜냐하면은 이제 물론 이제 요거는 유튜브긴 한데 저한테 돈을 내고 이제 과외를 받는 학생들이나 이제 그런 학생들을 생각했을 때는 돈까지 냈는데 내 사담을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고지식하죠. 물론 이제 피곤할 때나 이럴 때는 막 썰 같은 것도 좀 풀어주고 해야겠지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사담을 잘 안 하지만 이것도 사담이죠 사실. 네, 새벽에만 볼 수 있는 저의 모습입니다. 자, 산술기하평균에 대해서 중요한 걸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자, 마무리 정리하고 갈게요. 그냥 산술기하 이렇게만 쓰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필요한 건 뭐죠? 양수조건. 그래서 양수조건이 기본적으로 있을 때에는 유리함수 문제여도 산술기한가 라고 좀 돌려봐야 된다는 교훈을 준 게 바로 문제 6번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양수조건이 그냥 대놓고 나와 있을 때는 산술기밖에 없거든요, 이번에 기말고사 범위에서. 그래서 양수조건 체크해 주셔야 될 것이고, 다음으로 부등식 자체를 우리가 잘 활용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인 부등식은 요거죠. 근데 이를 양변에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얘가 그러면 a 더하기 b가 어떻게 된다? 2루트 ab보다는 크거나 같다로 바뀐다. 요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 세 번째로는 이제 등호 성립 조건도 생각해 주셔야 된다. 등호 성립 조건 언제? a랑 b랑 같을 때. 그래서 요거랑 관련된 문제가 아까 뭐였죠? 자, 문제 3번입니다. 그래서 문제 3번 같은 거 잘 보시면서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괜찮으신가요? 자, 그러면은 이번 산술기하 평균 관계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제 곧 유리함수의 격자점 문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